주인집 할머니는 방들을 둘러보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창고방에서 자겠다고 고집했고, 한밤중 갑자기 창고에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깨워 조심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이 부딪히는 소리,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 엄마 아빠는 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짝 달라붙은 듯 뻑뻑했습니다. 겨우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방 안에서 툭 튀어나와 문지방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이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는 문지방을 향해 몸부림치셨고 아빠는 온 힘을 다해 말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봤습니다. 할머니가 달려든 문지방엔 작게 접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몰랐던 부적이었습니다. 무당 아줌마가 몰래 붙여두고 간 거였죠. 엄마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며 여관집 아저씨를 불러왔습니다. 아저씨와 아빠가 함께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그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라기엔 거의 장사처럼 강했다고 합니다. 겨우 세 사람이 달라붙어 겨우 할머니를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할머니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눈빛은 멀쩡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빠도 엄마도 여관집 아저씨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관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냐며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이는 꿈을 꿨습니다. 노란 한복을 입은 남자가 일어나 하고 외쳤습니다. 눈을 뜨니 오빠도 같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 후 외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 노란 옷의 남자가 외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아이는 아직도 잠들기 전마다 한 번씩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날 밤의 슥슥 소리가 가끔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이와 오빠를 학교에 보낸 아버지는 바로 여관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도망치듯 집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의 대화 끝에 구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인 할머니의 모습을 함께 보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를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웃긴 건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신 분이 끝까지 가족의 이사는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날 구슬 허락받고 아버지는 한숨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고 슥슥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아이는 점점 피폐해졌고 엄마는 걱정 끝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밤마다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습니다. 유독 아이만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깼습니다. 학교에서는 코피가 터졌고 먹으면 자주 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특히 아픈 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밤새 아이를 돌보시다가 자정 무렵 너무 졸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습니다. 밤 12시 반쯤 아이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절하는 자세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엄마는 배가 아픈 줄 알고 왜 어디 아프니? 하고 아이를 일으키려고 하셨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깨웠지만 아버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10분 동안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 씨름하다가 결국 너무 피곤해져서 기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절하는 자세로 방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세워 바닥을 긁으며 움직였다고 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손톱이 바닥을 스치며 슥슥슥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 지켜보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다고 합니다. 엄마는 곧바로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듣자마자 내일 당장 무당 아줌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무당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늘 밤 12시가 되면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으세요. 잠이 와도 절대 자면 안 돼요. 4시까지 버티세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품에 부적만 안으세요. 엄마는 가족 몰래 화장대 서랍을 열어 부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12시 반쯤 정말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참기 위해 입속 살을 깨물었지만 잠은 몰려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몸을 일으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자세로 바닥을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무당의 말을 떠올리고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어제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닌 네 발로 기어와 엄마 다리 옆에 누웠습니다. 강아지가 곁에 눕듯 조용히 몸을 붙였습니다. 잠은 미친 듯 쏟아졌지만 엄마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아이의 손이 엄마 다리 위에 얹혀 꾹꾹 눌러댔습니다. 결국 새벽 4시 시계 초침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부적을 다른 서랍에 숨기고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당이 외할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갈치를 한가득 들고 와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가족이 모이자 무당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엄마는 그 이름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미미는 엄마가 중학생 때 키우던 고양이였습니다. 장마철 비에 젖어 쓰러진 고양이를 주워와 정성껏 돌봤던 아이. 외할머니는 살찐 고양이라며 살찐아라고 불렀지만 엄마는 몰래 미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미는 10년 가까이 함께했습니다. 늘 대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마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며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지금 따님 옆에 있어요. 그 아이가 이 집을 지켜요. 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설명했습니다. 화장대 안의 부적은 귀신이 들어올 때마다 불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이에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매일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손이 깎여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당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를 보내줘야 해요. 이대로면 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날 저녁 무당은 간단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실하기보다 조용한 제사였습니다. 상에는 갈치가 올라갔습니다. 향이 피어올랐고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제사 도중 중간중간 기억이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로는 아무 일 없이 제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무당은 제사가 끝난 뒤 바로 돌아갔습니다. 당장은 구실 못합니다. 몇 달은 더 지나야 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잠잠했습니다. 아이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오빠는 한동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떠나기 전 오빠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꿈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4번 이상 대답하지 마.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꿈, 경찰서에서 이름을 묻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때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땡땡아, 꿈이다. 꿈이야. 그 목소리 덕분에 오빠는 결국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고 마지막 한 달은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무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밤은 집을 비우세요. 가족은 고모 할머님 댁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젊은 여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무당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향 냄새가 빠지면 가족 다 들어오세요. 이사 갈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외할머니께 받은 은혜 때문이라며 공손히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2달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들은 이야기. 예전에 그 집에 살던 부부가 산에서 잡은 뱀을 산채로 술을 담가 모으는 이상한 취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이었지만 장식장 뒤에서 발견된 뱀술과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쉽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당은 그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집은 결국 도로공사로 완전히 철거되어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꿈에서 미미를 본다고요. 대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 젖은 털, 고요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 힘들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미미는 아직도 가족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